약취유인? 최사라 씨 같은 경우는 약취유인을 피하기 위해서 아기가 어디에 있다도 다 이야기를 하죠. 법을 좀 어깨너머로 본 사람이니까 그 행동하는 거고요. 저는 사랑했을 뿐입니다. 뭐 간통죄 없고 혼빈감 그치, 없는데 예. 뭐 죄지었다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되게 다른 거예요. 사전 증여. 이 증여 계약은 쌍방 계약이라서 증여자랑 수증자랑 둘 다의 날인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상대방이 우리는 일반인이라서 이렇게 썼을 뿐이지 이거는 주기 전에 유언으로 쓴 거다 라고 항변을 하면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정재영, 조은입니다. 대표님들 저희 지난 파트너 리뷰가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리뷰를 또 준비를 했는데 한번 또 이야기해 볼게요. 맞습니다. 두 집 살림입니다. 프레스 앞에서 이렇게 딱 혼자 멋있게 딱 네.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대표님들 1년차 때는 그런 게 가능한지. 프레스 앞에 설 만큼 큰 사건을 1년차가 맡기도 일단 쉽지 않고 그런 건 너무 판타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법인 자체 얼굴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1년차한테 그거를 잘 맡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탄여로 노소영 관장의 경우도 그 변호사가 프레스 앞에 서서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게 사실 여러 변호인단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왕고참인 김기정 변호사님께서 하셨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좀 책임감 있는 분이 이제 뭐 보도하는 게 맞지 1년차 변호사가 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죠. 차은경이랑 실 변호사분이 법원에서 변호를 끝내고 당장 수임해. 대표님들은 법원에서 이렇게 영업하셨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신. 뭐 사실 드라마에서 의뢰인이 차은경 변호사님한테 저 팬이에요 제 사건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막 그 정도로 막 팬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었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날 엄청 형사 사건에서 열정적으로 막 증인 신문하고 피고인 신문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나갈 때 연락처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비슷하게 방청 왔다가 제가 변론하는 걸 보고 변호사님 저도 사실 이런 게 있는데 하나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죠? 예, 그쵸? 내가 잘하고 있구나. 예. 수임이 안테나는 언제 어디서든 열고 다니는 거죠. 그치. 예, 와이파이 열고 다녀야죠. 예. 양육권을 서로한테 떠매는 부부가 이제 재판에 나왔는데 맞아요. 이렇게 미취학 자녀들을 문 앞에 두고 떠나는 게 괜찮은 건지 한번. 아유 상식적으로 봐더라도 그거는 안 괜찮죠. 네. 안 괜찮고 이건 심지어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렇죠. 뭐 형법에서 유기죄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뭐 쉽게 풀이하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 방치한 경우에 맞아요. 처벌되는 범죄예요. 그래서 뭐 드라마가 너무 짧게 나왔지만 그렇게 문 앞에 그냥 던져두고 자기 술 마시러 가버린 그런 부모라면 당연히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죠. 또 유기죄 그거 아세요? 그 작년에 법 바뀐 거? 실제 원래 영아 유기죄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치욕을 은폐하려는 목적이거나 네. 육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예견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기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그 유기죄 3년 이하보다 적게 2년 이하로 처벌을 받았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아들을 그렇죠. 유기했는데 네. 더 적게 처벌받아. 그렇죠. 그래서 예. 사회적 비판이 너무 많아서 작년에 그게 폐지됐어요. 내연녀 최사라가 아이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환심을 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미성년자 약취유인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아까 이제 정 변호사가 말한 유기죄랑 달리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애기를 약취 유인해 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인데 이건 사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꽤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부부가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별거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양육권 다툼을 할 때 아이가 아무래도 내 쪽에 있는 게 양육권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처음에 엄마 쪽에 있다. 아빠 쪽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이와 함께 지내려고 해서 아이 뭐 어린이집 퇴원하는 길에 그치, 아빠랑 같이 거의 뭐 가자. 납치하는 거죠. 맞아. 네,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런 케이스랑 좀 다르게 또 상간녀가 이렇게 맞아요. 자식을 네. 이렇게 데리고 가는 네. 그런 거는 좀 특이하죠. 맞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애를 키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셔서 너 엄마 좋지? 그렇죠. 엄마한테 가라. 네. 난 아빠랑 살게. 네. 요 합의를 하려고 했던 애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일이 아니었나. 맞아요. 최사라 씨 같은 경우는 약취유인을 피하기 위해서 아기가 어디에 있다도 다 이야기를 하죠. 제이랑 같이 있어요. 법을 좀 어깨너머로 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요. 이제 최사라가 장나라 사무실에 들어가서 막 모니터도 뒤져놓고 나중에 장나라가 또 들어오니까 당당하게 이혼의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대연의 어떤 전형적인 발언들을 하는데. 근데 진짜 그 장면이 전형적인 장면이죠. 사실 너네 혼인 파탄돼 있었던 상태였고 나는 그냥 너네 이제 이혼할 걸 예상해서 뭐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한 거다. 이미 너네는 혼인 관계가 아니니까 나로 인해서 피해가 뭐가 있냐. 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저도 지금 상간녀 소송을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사실 내가 관녀에서 부부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부부관계는 이미 깨져 그치, 있었고 그치. 거의 각방 쓰고 그 별거 아닌 별걸 하고 그치. 있었는데 그 남자랑 나랑 사랑이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을 한 거예요. 전형적인 레파토리죠. 예.
양측 다 이혼은 동의했고 변호사를 선임 후에 이전의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네. 변호를 진행하시면서 갑자기 번복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보니까 아 이거는 인정해서는 될 사건이 아니고 이건 다퉈야 된다 라고 해서 가이드에 따라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저희랑 얘기가 다 됐는데 갑자기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저희 선임할 때는 아 이게 전체적인 사건에 드는 품을 생각해서 선임료를 정하는데 갑자기 인정했다가 무죄로 다퉈달라 하면 이만큼 할 게 많아지니까 아 이건 선임료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연녀인 최사라가 승진을 하고 또 방을 얻게 되더라고요. 변호사분들이 이 방을 갖는다는 것, 물론 이제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어떤 걸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변호사한테는 방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일반 회사로 치면 사실은 개인 방을 가진 임직원이 몇이나 되겠어요? 임원이죠. 임원급이죠.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큰 의미였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네. 개인 방이라는 건 약간 권력의 상징, 약간 왕관처럼, 왕자처럼 나는 회사에서 맞아요. 이렇게 네. 대우를 받는 사람이다 를 보여주는 그런 거고, 변호사들이 그래서 뭐 대우를 받아서 방이 있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좀 업무 특성인 것 같아요. 워낙 맞아요. 전화를 많이 하고 그렇죠. 미팅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제 갇혀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지. 제가 생각해 변호사의 방은 사실은 의뢰인과의 비밀 유지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쵸, 그것도 오픈된 맞아요. 공간에서 전화를 하거나 의뢰인을 대할 때는 이게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방에서 하는 거고, 사실 최사라 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승진을 하면서 방이 생겼다라는 거는 의뢰인과의 그런 비밀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 아닐까. 혹은 뭐 회사의 비밀을 그렇죠. 많이 네. 알고 있는 지위가 되는 거, 네.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최사라가 승진을 했다가 사내 규정으로 인해서 네. 퇴사를 당하게 되죠. 충분히 사내 규정으로 인해서 퇴사 당할 만한 사유인데 실질과 관련해서 따지기 전에 사실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할 때는 30일의 시간을 주긴 줘야 돼요. 네, 그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사라의 경우는 통보하고 바로 잘리긴 했는데, 뭐 미국은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30일의 기간을 지켜야 된다. 그죠. 그것도 있고 일단 징계위원회를 사전에 열어서 소명의 네. 기회를 줘야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극적인 그런 네. 것 때문에 생겨이 된 거고, 맞아요. 저도 되게 속 시원했는데 노동부 간다니까 네. 저희 뭐 태강에 전화하면 그리고 실질과 따져도 회사의 명예 실추, 이건 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임원의 명예 실추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회사의 명예를 떨어뜨려서 회사의 그런 매출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저 똑같은 입장은 차은경 변호사한테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혼을 전문으로 한다는 변호사가 본인 가정 생활도 못 하고 나는 이렇게 파탄이 나서 이혼을 합니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어쩌면 회사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혼 전 변호사니까 그 권리를 잘 알고 행사를 하는 거죠. 네, 권리에 잠자지 않는다. 예? 저도 여기 동의하는데 여튼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최사라가 정말 뻔한 멘트를 하거든요. 변호사님도 법정에서 너무 뻔한 멘트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본 멘트들이 있을까요? 법정에서라기보다는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반복된 이야기인데 저는 사랑했을 뿐입니다. 나중에는 나오지만은 사실 뭐 간통죄 없고 혼빈간 그치, 없는데 그치. 예, 뭐 죄지었다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생각보다. 예. 그럼에도 처벌을 받긴 하는 거죠. 형사처벌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그런 그렇죠. 책임을 지게 예. 되는 거죠. 내연녀가 이제 증여계약서를 차필로 이렇게 한 장을 쓴 것을 갖고 오면서 이제 나 돈 받을 거 있다, 집 받을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장난을 하죠. 아, 이거 법적 효력가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다른 거예요. 사전 증여, 약간 유언이랑 비슷하게 증여를 하더라도 이 증여 계약은 쌍방 계약이라서 증여자랑 수증자랑 둘 다의 날인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받는 사람이랑. 네, 여기서는 없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유언장이라고 해서 자필 유언이라고 하면 그건 일방만의 사인만으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대방이 우리는 일반인이라서 이렇게 썼을 뿐이지 이거는 주기 전에 유언으로 쓴 거다라고 항변을 하면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가정조사를 나오죠. 장날에 남편이 되게 막 내연녀 물건 빼라 그러고 막 엄청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고. 어떤 걸 준비해야 좀 유리해야 가사조사 자체는 사실 변호사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혼자 대하는 거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될지 걱정도 많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약간의 MSG를 쳐서 말해도 된다라고 전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가사조사관이 나와서 서면을 써서 보고를 하거든요. 여긴 사실 호증, 그러니까 증거가 붙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자극적인 말을 써서 좀 어필을 하면은 그게 좀 자극적인 말이 보고서에 적혀서 올라가게 되고 아무래도 저에게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좀 그렇게 코칭을 하는 편이에요. 네. 신입 변호사의 엄마가 차은경 변호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날 윽박지르고 그러더니 이제 날 도와준다고 그러네.
혹시 대표님들 적으로 만났다가 동지가 되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있어. 난 없어. 전 덜어 있죠, 사실. 제가 이제 A를 맡아서 B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고 제가 합의서를 되게 꼼꼼하게 써가지고 거의 막 한 3년치 분할 날짜 다 적어가지고 되게 압박 아닌 압박을 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B라는 분이 그렇게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 모습에 약간 감탄을 해서 자기의 문제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최근에도 네. 비슷한 게 있었죠. 맞아요. 네. 합의하러 갔다가 그렇죠. 네. 맞아요. 최근에도 고인 사기 관련해서 이제 합의하러 갔다가 상대방이 이 변호사 일 잘하네. 그래서 내 거 좀 맡아줘. 라고 해서 그런 경우 있고 제이가 엄마가 음식 같은 걸 학원에 보내줘가지고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 일 하시면서 주변에 되게 도움이 돼서 좀 자랑스러웠던 경험? 근데 그런 뿌듯함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일만 생기면 일단 전화를 하죠. 뭐 전화해서 뭐 이런 거 있는데 돈 좀 해달라, 아니면 도와달라 하고 하면 저희가 뭐 너무 큰 품이 들어간 게 아니면 그냥 보통은 다 해줘요. 알려주고 상담해주고 도움 됐다, 고맙다 이런 인사 들었을 때 좀 되게 뿌듯하죠. 저도 많은 품이 안 드는 거는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아니면은 야 전화 바꿔줘 내가 전화해 줄게. 아무래도 친구가 말하는 것보다는 저 그쵸. 변호사인데 이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수긍돼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 너무너무 고마워하죠. 말을 들지 모르겠는데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내 친구 변호사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의 일까지 물어보는 경우에는 약간 좀 피곤한데 그냥 이런 생각도 하죠. 너네 다 고소해버릴 거야 내가. 제가 먼저 고소 좀 넣어드려요? 저희는 당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주변에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필요한 경우도 있어. 보면 진정이든. 진짜 저 변호사님 너무 안 해주신다. 그런 경우에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도 해요. 이게 진짜 고소를 하기는 쉽지 않고 대신에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어. 저희는 협회가 있으니까. 뉴스도 몇 번 나오긴 했잖아요. 맞아요. 팔 안 가고. 맞아요. 하면 진짜 문제가 있더라. 맞아요. 내연녀가 임신을 해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장면이 있는데 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정에서 되게 활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지. 상간 소송을 하다 보면은 상간녀가 있는데 남편이랑 이제 둘이서 사랑을 하다가 나 임신했어 그런데 지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남자를 휘어잡더라고요. 근데 임신의 증거는 절대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내 편으로 삼기 위해서 임신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임신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치. 증거를 뭐 네. 제출 안 하면. 1년 동안 이제 양육권 소송을 했는데 아, 친자가 아니라는 진짜. 유전자 결과를 들이밀면서 양육권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실제로 많은지. 그런 사건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극 중에서도 사실 조정 의원이 나 법원에서 나온 지 10년 됐지만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있으니까 사실 저런 케이스도 사례로 삼았을 텐데 진짜 안타깝죠. 반대로 이제 혼외자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내 아들이다라고 그치, 해서 막 그치. 좋아하는 뭐 그런 거는 이제 본 적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다 키웠는데 알고 보니 내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변호사랑 이제 술을 마시면서 맞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변호사님한테밖에 할 수 없어서 고민 상담을 한다. 고객이랑 술자리도 많이 갖게. 그래서 이런 경험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 중인 고객들하고 술 먹는 경험은 많이 없긴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이제 자주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소송 중인 경우에? 그쵸. 저는 사실은 뭐 간혹 가다가 갔긴 하는데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클라이언트 내면과 그런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관계를 다 듣게 되잖아요. 저한테 좀 하고 싶으신가 봐요. 저녁 드시다 하면 저녁 먹으면서 이제 술 반주하면서 저는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있었던 것 같은데 소송 진행 중에 이제 그런 자리를 한번 갖게 되면은 그 이후에 약간 부담감이 생겨요. 이 변호사가 이제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되게 하루를 이게 또 로망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전 로스쿨 입시 전에 이제 미드 특히 보스턴 리가를 많이 봤었는데 한 회가 끝나면 저녁에 이제 테라스에 나가서 앨런 쇼랑 데니 크레인이 위스키를 마시면서 그날 하루를 돌아봐요. 저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사실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해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그치. 아니 집에 가서 하면 되잖아. 하면 되는데 또 요즘에 또 막 아기가 있으니까 그 로망을 그래도 실천하시길래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옆방에 이 친구 그러고 있네. 이것도 클리셰인 것 같아요. 이게 로펌 관련한 영화에서는 항상 로펌 변호사님 방에 좋은 위스키가 있고 또 막 힘든 사건 이후에 밤에 가서 위스키 한잔. 이게 저도 해봤는데 그냥 위스키가 맛있어요. 사실 사건하고 상관없이 술이 좋아서. 그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장나라가 내연녀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목을 조르고 막 엄청 폭력적으로 하는데 한편은 좀 걱정도 되더라고. 이게 나중에 법정으로 가서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 뭐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야 진짜 흔하디 흔하고. 근데 저렇게 법정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뭐 폭행을 하고 뭐 욕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불리하게 많고. 작용하죠. 실제로 뭐 저도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이혼은 아니었는데 애인이 바람이 났어.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SNS랑 막 이렇게 글을 썼다. 그 바람난 애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자기가 이제 조사받고 처벌받게 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화나는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참 두 번 상처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발을 못 이겨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가서 폭행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건 사실 고소하면은 그렇죠. 고소하면 처벌되죠. 처벌받고 분명히 때렸으니까. 이혼 사건에 있어서도 좀 불리하게 작용하죠. 아, 나 진짜 그 병이 있는지 약간 보면서 주거 침입되고 폭행죄 맞아. 성립되고 약간 이거 평가하고 있더라고. 진짜 이거 되고. 직업병 안 되겠다. 시키는 대로 안 해줄 거면 변호사 왜 사요? 가이드를 잘 받았어. 발작 포인트 너무 잘 알아. 아, 근데 나 실제로 그 변호사를 샀다라는 단어 때문에 엄마랑 싸운 적도 있어. 그런 말씀하시길래 아니 아들이 물건이냐 이거 샀다는 게 말이 되냐 교양 없이 그러지 마라 해서 이제 선임했다라는 그 품격 있는 단어를 알려드렸던. 그러니까 저것도 저 최근에 변호사님 저 단어를 알아서 쓰는 거예요. 맞아요. 이 드라마에서 변호사 샀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불의한 의뢰인 진짜 많죠.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못해서 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원래 화가 너무 나서 그렇게 대하는 건지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무례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냥 나는 돈 주고 너를 고용했으면 있죠. 해야지. 맞아요. 나의 이런 것도 다 들어주는 게 너의 일 중 하나다. 최근인데 또 사건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도 많고 확인 의무? 확인해서 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연락을 했어.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내냐 물어봤더니 나 좋아하는 연예인이 와서 콘서트 가는데 왜 사건 생각나게 해서 나 기분 잡치게 하냐.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너를 샀으면 그것도 예상을 해서 안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 네. 재은이 엄청 억울해하죠. 막 바람도 피고 막 다 했는데 나 그 사람 이혼할 것처럼 굴고 막 이렇게 무조건 자기가 억울한 그 클라이언트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지 쉽지 않죠. 가장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가 또 한유리처럼 이렇게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알려주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 싫어하죠. 그럼 뭐 내가 이거 빠져나갈 수 있는 뭐 가이드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속히 말하면 내가 어떻게 거짓말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뭐 이런 요청도 많이 하셔서 맞아요. 그럴 때는 안 된다고 하죠. 있는 사실관계 내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드리는 게 이제 우리 역할이지.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라고 하면은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다.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하면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앞으로는 제가 당신의 감정도 한 번 더 내가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드렸던 적은 있어요. 쉽지 않죠? T와 F를 다 잘해야 되는.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연녀한테 위자료 대신에 진심 어린 사과 받고 싶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돈을 포기하고 뭔가 사과로 끝내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걸 봤을 때 저게 이제 조정에서 행해지는 건데 판결에서는 절대 저렇게 판결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뭐 사죄 광고를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위헌으로 이미 다 날아갔어요. 내가 사과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도록 판결문을 내릴 수가 없어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이제 조정의 묘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자료라는 게 결국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비용이거든요. 몸에 난 물리적 상처는 또 치료비 아니면 뭐 개고비 등등이 산정이 되는데 마음의 치료는 산정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라는 게 나오는 건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원래 근본적인 방법은 저는 어쩌면은 사과가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치, 사과가 기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모든 건 아니지만 기본으로 들어가야 내 마음 상처가 치유가 된단 말이죠. 어쩌면 위자료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과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 사과를 요청해서 받아내는 게 정말 찐 해결인 거죠. 그러니까 사과와 위자료를 좀 낮게 해서 근데 정말 저도 전설 속에서만 듣지도 못했던 현실에서는 없죠. 네, 맞아요. 한유리와 차은경이 너무 서로한테 좋은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다. 그 대표님도 서로한테 되게 굿 파트너가 되고 계시는지 좀 맞아요. 이게 성격이 또 워낙 다르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케이스를 같이 하거나 의뢰인을 대할 때 제가 막 너무 T로 이제 돌변해버리면 이제 옆에서 F로 잘 달래주고 또 제가 또 성격 급해서 막 이렇게 달려나가면 그러지 마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저는 되게 굿 파트너로서 되게 정 변호사랑 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아요. 지금까지 굿 파트너 중반부를 이제 같이 리뷰해봤는데 이제 후반부에 또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다시 찾아와서 또 네. 저희 경험담을 같이 알겠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예, 후반부도 정말 기대되고요. 예, 저희도 계속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변호사들의 좋은 정채영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